전라남도가 순천시에 대형 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 측도 순천 입점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장 인수위의 불투명한 수당 지급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위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에게 징계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자 해당 시의원도 인수위의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체장애인 협회장이 각 지회장 선임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고 수차례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해당 협회장은 상납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와 관련해 농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시가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주체인 신세계 측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유치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 아니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는 민선 8기 순천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순천시는 이 사업을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온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과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것이 되겠고요. 인근의 관양, 여수, 보성 연계해서 멀리는 진주, 허동까지도 연계해서 웰니스 관광의 시대에 개막을 올릴 것이다. 최근 전라남도가 순천시의 화개장터형 복합 쇼핑몰 구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도 이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순천의 코스트코나 여수의 이트레이더스처럼 호남 지역은 그동안 대규모 점포 건립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기업들의 기피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전남도의 판단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문화와 소비의 중심지이고 최적의 교통 접근성을 갖춘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이러한 입지 여건을 활용해 유치를 추진하고 전남도와 순천시는 빠르면 다음 달 안에는 실무 추진팀을 구성할 계획이고 형태는 MOU 체결 방식이 되겠지만 신세계 측도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방향 설정은 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 유통센터 유치를 전제로 여천 역세권 개발을 추진 중인 여수시 구상과는 규모나 형태 면에서 중복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향후 여천 역세권이나 광양읍 기존 상권과의 충돌 문제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 측에서 철저한 차별화 전략을 세워 대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현재 유통업계 빅3가 사업 확장을 검토 중인 광주와의 경쟁 구도를 걱정하지만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접목한다면 순천시 측은 상권 자체가 겹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힐링하고 그다음에 쉬고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관광까지 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요소가 뭐겠냐. 이건 쇼핑이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순천은 문제가 아니라 민선 8기 출범 초기부터 신세계 스타필드 순천 유치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장 인수위의 불투명한 수당 지급과 관련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최근 의혹을 제기한 강재헌 의원에 대해 징계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자 이번에는 강 의원이 인수위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장 인수위의 불투명한 수당 지급과 관련해 처음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 8월. 당시 여수시장 인수위원장이었던 서한석 전 의원은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 전혀 다른 악의적인 왜곡 날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재헌 의원의 사죄를 요구한 한편 의회에서도 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의회와 인수위의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강재헌 의원이 의회 시정 질문을 통해 정 시장에게 의회로 인수위의 진정서가 제출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전 인수위원장하고는 어떤 통화도 안 해봤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단지 그런 거 더 이상 하지 말라. 왜 끝난 걸 갖고 이렇게 너무 자꾸 문제를 삼냐. 그걸 좀 전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왜 말 안 했습니까? 주말을 안 드리는데 어쩔 겁니까, 그걸. 강 의원은 서전 인수위원장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서전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수상 청구 시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인 활동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수당이 정상 지급된 까닭을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에가 수상 청구 시 구비 서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 사진 4장, 회의록, 참석 등록부, 기재 필요. 아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애는 자료가 좀, 최소한 걸 요구한 거예요. 자료가 좀 미비했다. 그것인가요? 근데 미비한 사실인데 뭐 돈이 지급되면 안 되죠. 다시 반환받기는 좀 그러지 않습니까? 강 의원은 인수위에 대한 시 정부의 감사를 요구했지만 정 시장은 난색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사용을 했잖아요.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감사 요청을 할 거예요. 아니, 의원님. 틀립니까? 아니, 의원님, 의중은 알겠습니다만은, 감사할 권한도 없는 대상한테 감사를 해버리면 공무원이 직권남용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민선 8기 처음 구성 운영되기 시작한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인 인수위.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해 운영에 들어가고 인수위도 모두 해산됐지만 여수시에서는 일부 불투명한 인수위 수당 지급과 관련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의 한 장애인협회에서 금품 상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전남도 협회장이 지회장 임명을 대가로 지역 지회장에게 돈과 사과, 쌀 등 수천만 원 상당을 요구해왔다는 건데요. 도 협회장은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전남 지체장애인협회 여수 지회장에 임명된 김모 씨. 2019년 12월 지회장 자리를 맡는 대가로 현 전남 지체장애인 협회장에게 1,000만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는 500만 원만 협회장이 알려준 계좌로 보냈고 선임 공고 없이 여수 지회장에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곰탕집에 가서 만났더만 1,0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1,000만 원을. 그 요구한 조건이 지회장을 시켜준다는 조건이죠. 근데 제가 500만 원만 돈을 줬습니다. 상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수 지체장애인 협회장 임명을 전제로 금품 상납만 2년이 넘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전 여수지회장 김 씨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입니다. 300만 원 상당의 동양화 꽃게 그림과 사과 50상자, 쌀 60포, 생선 50상자 등을 협회장 개인 사업장으로 보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2년 동안 보낸 금품만 4,500만 원 상당입니다. 김 씨는 모두 협회장이 먼저 요구했고 재임명을 위해선 상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도협회장이 사인을 안 해주면 저희들은 임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또 임명을 재임명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에서 이렇게 주라 그러면 아니 해갖고 와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아니십니까? 전남 지체장애인협회장은 이에 대해 그림 등을 받은 건 맞지만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500만 원은 발전기금으로 받았고 쌀과 생선 등은 명절 선물용으로 받아 직원들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순천병원 직원들이 지원금을 부정수령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용기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순천병원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직원 183명이 지원금 8,700여만 원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와 주의, 경징계 등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교육용 전자기기나 도서 등을 결제하고 직무개발 명목의 지원금을 청구한 뒤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이송된 중증 응급 환자 10명 가운데 1명은 다른 지역 병원으로 다시 옮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전남의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에서 다른 대형 병원으로 전환된 중증 응급 환자의 비율은 9.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서울 경기 지역 병원은 시설이 부족해 병원을 옮기는 비율이 높았지만
전남은 41%가 응급수술과 전문 의료를 위해 전환되는 등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45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격리의 양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산지 쌀값. 현재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만 원대로 지난해에 비해 24.9% 하락했습니다. 100g 기준 밥 한 공기에 200원 수준입니다.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쌀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격리해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의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 45만 톤까지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모두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됩니다. 농협은 시장 격리 효과로 쌀값이 20kg 기준 5만 원 이상으로 인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생산량의 4분의 1 정도를 정부 수미와 시장 격리를 사전에 먼저 결정했기 때문에 가격 지지에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 인식 없이 급조한 대책이라는 아쉬움도 나옵니다. 농민단체들은 공공비축미를 포함할 경우 지난해 신곡 매입량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신곡 격리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가격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며 시장 격리국은 밥 한 공기 300원 기준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법을 제정하지 않고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러면 이번 발표로 끝나버리면 우리 농민들은 또 다음에 다시 또 논을 갈아엎고 거리로 나서서 싸움을 해야 정부가 또 쳐다보는. 정부 정책에 따라 요동치는 쌀값. 농민들은 본격 수확철에 앞서 정부 대책이 발표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매년 들어오고 있는 수입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